SK 하이닉스 10만원, 14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50만원 지금 어느덧 그렇게 고점을 논하던 자리에서 이제 220만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꺾여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죠. 하지만 올라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갭이 가장 크냐라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무조건 모멘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던 주식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걸 꺾이길 지금이냐 언제냐 얼마냐 과연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정은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전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를 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를 비롯해서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와 우려,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덧 SK 하이닉스가 220만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도 30만원 내외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의 여부, 특히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여부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하나는 이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었을 때 그 매수의 주체가 금융투자 ETF 물론이지만 외국인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 개인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양상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외국인들, 특히 이제 액티브 자금들의 해치 펀드들이 레버리지 ETF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반면에 개인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누르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익 나시는 분들은 계속 수익이 나고, 최근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멈칫거리거나 손실이 가중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수는 계속해서 8,000을 넘어가고 있는데 수익이 나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게, 주위에서 수익 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자주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랐는데 더 올라가겠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웃어 넘기죠. 그러니까 웃어 넘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고점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고점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눌림목 혹은 고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언제까지 갈 거냐. 결국은 언젠가는 시장 고점이 나오겠죠. 시장 고점이 나오겠지만 그 고점이 지금 당장 내일일지 1년 뒤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상을 한다라고 해도 그 예상이 지금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SK 하이닉스 10만원, 14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50만원 지금 어느덧 그렇게 고점을 논하던 자리에서 이제 22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꺾여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죠. 하지만 올라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갭이 가장 크냐라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무조건 모멘텀이죠. 뭐가 주가를 끌어올려 모멘텀이 있어, 뭐가 좋아졌어, 뭐가 올라갈 거야. 한번 훅 갔다가 한번 훅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에 기반을 해서 레벨업에 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사학기임일 때는 경험을 해봤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던 주식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꺾여 내려와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걸 꺾이길 지금이냐 언제냐 얼마냐, 과연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중요할까요? 그거 왜 중요할까요? 고점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는 그냥 올라가서 꺾이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꺾이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여기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주도주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주도주가 너무 올랐다고 판단해서 접근하지 못하시면 그냥 현금을 가지고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반도체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헛발질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내려가니까 더더욱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식시장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사실은 주식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던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 시장이 워낙 잘못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분석 스타일에 맞춰져 있고, 모든 방송, 언론, 책, 기술적 분석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시장이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게 잘못되었던, 불합리했던 부분이고 지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이 정상화가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옛날 시즌으로 돌아가서 빨리 꺾여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를 모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외국인도 인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랑 다 주식 잘합니까? 중동계 자금, 중국계 자금 요즘 헛발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고점을 논하는 거 1번. 고점을 논하는 사람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절대 친구를 하시거나 만나면 안 됩니다. 고점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우리가 논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매.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를 못 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헛발질이 되고 오히려 계좌가 쪼그라들고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은 모멘텀으로 돌고 돌아가는 순환매, 물려도 다음 모멘텀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한 번 올랐다 한 번 내려온 주기가 2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시장이 안 온다는 거죠. 특히 순환매 안 옵니다. 순환매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흥청망청 가야지만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데 순환매를 기대하고 빠지니까 계속해서 내 종목은 거기에 있고 반대편에 있는 반도체나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그 시기에 올라가는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에 빠지는 조심해야 될 주식을 안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증시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도 있을 거고 언론의 책임도 있을 거고 잘못된 책에 대한 기술도 책임이 있을 거고 항상 그렇게 주식을 해야 되는 아주 전문적인 상위 1%의 투자자가 하는 행위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계속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정말 상위 1%의 최상위 트레이더들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못합니다. 애초에 그걸 포기했고요. 그런 투자를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게 내 계좌가 수익이 있습니까? 짜릿함이 있고 흥분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거기는 수익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즐거움과 짜릿함이 있는 거죠. 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익을 위한 거지 매매를 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좀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왔던 시기와 지금 시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뭐 사시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질문을 지금도 받고 늘 받습니다. 오늘도 받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에서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못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닷컴 버블 때 닷컴 기업을 피해간다고 해서 다른 종목을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납니까? 닷컴 버블이 마이너스 50, 90% 뭐 80% 이럴 때 그걸 사면 마이너스 20, 30%로 손실이 좀 덜 나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손실이 덜 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수익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겠다, 고점이다, 꺾였다 생각되면 쉬어야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니까 다른 종목을 대안을 찾아야 돼. 대안이 없습니다. 닷컴 버블 때 닷컴 기업을 안 산다고 해서 코카콜라를 탄다고 해서 절대 수익 나지 않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였다고 생각되면 그냥 우리 시장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죠. 당분간 상방 쪽의 움직임은 제한적으로 못합니다. 차라리 하방 배팅이 가능한 투자자라면 하방 배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쉬어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간다고 생각하면 쉬시는 게 더 낫습니다. 냉정하게. 오늘은 제가 조금 말을 과하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정말 가중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30년은 그래도 적어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 개인 투자자 지내와 왔잖아요. 잘 매매하던 어쩌면 지금까지의 개인 투자자의 포모는 수익이 많이 난 사람과 적게 난 사람의 어떤 어떻게 보면 해피한 상황에서의 포모라면 앞으로는 정말 손실이 가중될 수 있는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점에 이제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으면 종목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엇박자를 타거나 방향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시점을 조금만 잘못하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수익이 많이 나고 접근하고의 차이였다면 앞으로는 수익 난 사람과 손실 난 사람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특히 최근 2, 3년간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익을 많이 줬던 섹터 종목을 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주식투자하면서 경험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들의 손실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구간 같다. 증시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손실이 이제 쌓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초입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생각하셔서 자신이 없는 플레이는 이제부터는 좀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가야 되고 주도주의 접근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게 나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재미를 찾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건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 방송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보시는 게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외국인의 기관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개인이나 외국인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좀 됐으면 하고, 물론 저도 자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이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좀 일가되지 않을까. 이런 방송이 상당히 인기가 없거든요. 인기가 없는데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주위에서 만나는 전문가든 애널리스트든 방송국에서 만나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든 뭔가 시장을 좀 많이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가 삼성증권과 함께 운영하는 랩 상품이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인사이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안이었습니다.